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지만 어젯밤 늦게 전격적으로 회견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여기에 질문 분야와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김건희 여사 논란부터 명태균 씨 의혹까지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 민주당은 명태균 씨 녹취를 3개나 새롭게 공개하며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거리를 늘렸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 기자회견이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릴 거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은 어젯밤 9시 56분 대통령실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을 사흘 앞두고 밤늦게 공지한 건 이례적입니다. 당초 에이펙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이달 말 기자회견을 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일정을 앞당긴 건 더 이상의 여론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추락하고 친윤계마저 쇄신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4일 오후에 결정됐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질문 개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지리 분야도 나누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자마자 민주당은 오늘 바로 새로운 녹취 3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중에는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민주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여의치 않자 김건희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이라 불렀단 말도 나오는데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엔 명태균 씨가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명 씨는 2021년 8월 15일경 자신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하도록 윤 대통령과 친한 사이인 함성득 교수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명 씨는 함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로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그로부터 2달이 지나 윤석열 캠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총괄특보단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 씨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지인과 나눈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지인이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지라고 묻자 명 씨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대화는 제보자 신원보호로 음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취지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여의치 않아 윤 의원에게 압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는 윤상현 의원과 친분이 있는 함 교수가 난리를 칠 거라는 말도 합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득이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X하다 그 새끼가 X애가 거기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무슨.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와 관련해 함성득 교수는 JTBC에 김영선 전 의원과 친해 명 씨에게 잘 대해줬을 뿐 명 씨를 미륵보살로 부르거나 부탁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총 3억 3천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명 씨에게 왜 돈을 줬는지, 그러니까 공천 대가가 아닌지까지 검찰이 밝혀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명 씨는 어린 딸을 언급하며 검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하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에게 오는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명 씨를 소환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 명 씨 측은 JTBC에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최근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개 소환을 하면 어린 딸이 받을 충격이 두렵다며 지하주차장 등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요청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검찰청의 지하주차장이었고 1층에는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닷새 전 명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9천여만 원을 받았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도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즉 입건된 혐의만 적시합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명 씨 측근은 JTBC에 11개월 동안 수사해서 고작 2개 혐의로만 영장을 구성했다니 오히려 허탈할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해리스가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게 될지 투표 결과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저희 취재 기자들이 미국 대선 현장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대표적인 경합주 펜실베니아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미 기자, 펜실베니아는 이제 곧 투표를 시작한다고요? 네, 지금 이곳 시간은 새벽 5시, 2시간 뒤인 7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미국은 투표를 시작하는 시간이 주별로 다 다릅니다. 북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선거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미국 대선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시작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투표를 시작해서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3시에 모두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투표를 시작해서 끝맺기까지 약 25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네, 미국도 사전 투표를 하죠.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도 사전에 우편으로 또는 직접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약 8,2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일 전에 이미 전체 등록 유권자 수의 절반가량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에 민주, 공화 양당의 당원 비율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반으로 갈라진 미국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성별에 따라, 인종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서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이틀 전에 공개된 여론조사입니다. 여성 유권자 가운데 해리스 지지율은 53%로 트럼프보다 11%포인트 우세합니다. 반면 남성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율은 50%로 해리스보다 5%포인트 앞섭니다. 성별 격차는 젊은 연령일수록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Z세대 20대 여성들이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압도적입니다. 트럼프 지지율보다 40%포인트 앞섰습니다. 같은 연령의 남성들은 트럼프 지지가 5%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트럼프는 젊은 남성이 주로 듣는 팟캐스트에 연이어 출연하며 2대남을 막판 공략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역사상 가장 큰 성별 격차가 나타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낙태 문제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여성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결집해서 투표소에 나오느냐. 이번 대선을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지난 대선 때보다 옅어지긴 했지만 인종 간 대결 구도도 여전합니다. 백인의 트럼프 지지율은 52%인 반면 히스패닉 40%, 흑인 16%에 머물렀습니다. 해리스에 대해서는 흑인 75%, 히스패닉 52%를 나타냈습니다. 경제난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일부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해리스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누가 이기든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은 10년 전보다 미국이 더 분열됐다고 응답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